안녕하세요. 이거 다 정해주는 채널 박스 까남의 까남입니다. 드디어 나왔어. 허스크바나의 스바르트 필렌 후속작이 나왔습니다. 허스크바나의 스바르트 필렌 701은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벌써 몇 년째 아주 잘 타고 있는 바이크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 사이에 타는 모습을 잘 안 보여드려서 이미 처분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처분할까 말까 생각하다가도 아니야, 이건 대안이 없다 라고 생각해서 여전히 제 주차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바이크가 된 허스크바나의 스바르트 필렌 701이에요. 그 후속작 801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배기량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700cc대의 바이크였는데 이제는 800cc대 바이크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하나의 피스톤, 거대한 피스톤이 움직이는 단기통 엔진이었다면 지금은 두 개의 피스톤이 나란히 움직이는 병렬 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스바르트 필렌 701이 가장 큰 장점이 단기통 불빠따, 빅 싱글의 그 엄청난 펀치력, 그게 매력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2기통이 됐으면 그 매력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제일 걱정했어요. 지금부터 이 바이크가 왜 지금 게임 체인저인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스바르트 필렌 701이 좋았던 점, 단기통 빅 싱글이라는 점이죠. 빅 싱글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폭발이 엄청나게 크다 라고 해서 빅 싱글이라고 불립니다. 그 빅 싱글 엔진이 갖는 그 폭발력 견줄 데가 없어요. 사실 예전에는 기술적으로 500cc까지가 하나의 기통당 가장 적절한 용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늘어나는 기계적 무게라든지 연소의 어려움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500cc 분량의 혼합기, 연료와 공기가 섞인 혼합기를 압축시켜서 폭발을 시키겠죠. 근데 그 용적이 너무 커지면 한 번에 빵 하고 다 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폭발에 시간차가 있어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500cc 정도가 한 번에 깨끗하게 태울 수 있는 한계다라고 예전엔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뭐야? 환경보호의 시대 아니야. 환경기준이 점점점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배기량을 높이지 않고서는 환경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요. 배기량을 높여야 배기가스를 더 줄인 만큼의 힘을 얻을 수 있죠. 배기량을 그대로 놔두면 힘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키려면, 그리고 깔끔한 배기가스를 얻기 위해서는 배기량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빅싱글로는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번엔 트윈 엔진으로 온 거예요. 단기통 빅싱글에서 트윈 엔진으로 바뀔 때 가장 걱정해야 될 점은 뭐냐면 엔진의 무게입니다. 빅 싱글 엔진은 피스톤이 하나이기 때문에 폭이 좁아요. 당연히 폭이 좁죠. 4기통 옆으로 4개가 있으면 그 4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2배 이상, 거의 3배에 가까운 폭이 필요할 거고요. 폭이 넓은 크랭크가 이 방향으로 회전하는데 여러분들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만한 길이의 봉, 그 양끝을 여러분이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는 4개의 피스톤이 아래 위로 회전하고 있어. 근데 그걸 잡고 코너에 들어갈 때 이걸 기울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4개의 피스톤이 회전하고 있는 거를 기울이는 것과 폭은 좁고 하나만 회전하고 있는 걸 기울이는 거, 어떤 게 더 편할 것 같아? 당연히 하나짜리가 편하겠지. 근데 얘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2개고요. 기울어질 때 무게의 차이만 느끼지 않는다면 트윈이 돼서 나쁠 건 없습니다. 사실은 단기통 빅 싱글이다 보니까 폭발감은 좋은데 끈기는 좀 부족했어요. 굳이 단점을 찾자면 변속을 자주 해야 돼. 예를 들어 1리터급의 트윈 엔진이다 라고 하면 2개의 엔진, 하나가 폭발하고 그 다음이 하나가 폭발하고 번갈아 폭발하면서 이 크랭크를 계속 회전시키기 때문에 저속 구간에서도 끈기가 있어요. 5단으로 쭉 빨리 가다가 거의 멈추거든요. 속도를 거의 다 줄였다가도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어서 다시 열면 변속할 필요 없이 그냥 5단으로도 쭉 하고 가속할 수 있습니다. 3단쯤 되면 아무 문제 없잖아. 3단이면 거의 오토매틱이야. 스쿠터야 그냥. 예전 701 스바르트 필렌은 3단 저속 시동 바로 꺼져요. 제가 25년 오토바이 탔는데 변속을 까먹고 3단에서 스로틀 열어서 시동이 꺼진다거나 하는 일은 가끔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없어졌어. 트윈 엔진으로 바뀌면서 저속 토크가 아주 풍부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801 스바르트 필렌은 701의 후계기인데 단점을 싹 없애고 장점만 생겨난 그런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01 스바르트 필렌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발견한 아주 재미있는 유니크한 모터사이클이었어요. 단기통 빅싱글이라는 게 사실 많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만들지 않고
트윈 엔진으로 만드는 편이 훨씬 더 다루기도 편하고 즐겁고 취미성도 더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트윈으로 만들지 단기통으로 잘 만들지 않았죠. 근데 그만큼 특별한 모터사이클이었어요. 제가 좋아했던 이유는 너무너무 가벼웠어요. 진동도 없고요, 고회전일 때. 이 801도 마찬가지입니다. 801은 엔진이 트윈으로 바뀌면서 빅싱글일 때 부족했던 부분을 메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걱정할 것은 엔진의 배기량이 100cc 올라가고 엔진이 트윈으로 바뀌면서 701의 가벼움을 잃었으면 어떡하냐라는 건데 결과론적으로 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볍고 경쾌하게 움직이는 건 트윈 엔진에서도 많지 않습니다. 허스크바나는 모터사이클을 너무너무 잘 만드는 브랜드죠. 모터사이클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계적, 물리적, 역학적으로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터사이클을 잘 이해하고 잘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801은 무게가 180kg이에요. 국산 125cc 모터사이클보다 가볍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크의 가격이 얼마냐? 1,500만 원대입니다. 1,500만 원이면 정말 저렴한 거죠. 800cc 2기통 모터사이클, 거기다가 WP의 에이펙스 도립 서스펜션, 앞뒤 서스펜션이 모두 다 WP 제품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고사양 모터사이클이 1,500만 원대라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스바르트 필렛은 0에서부터 100까지 다 새롭게 만들어진 바이크가 아닙니다. 이 바이크의 기본이 되는 셰시는 사실은 KTM에서 듀크라는 모터사이클이 나왔었어요. 편안하게 투어링도 다닐 수 있고 아주 재미있는 스포츠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매니아를 위한 바이크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인기를 그렇게 많이 끌진 못했어요. 모양이 좀 별로였거든. 일단 저는 KTM의 오렌지색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오렌지색 모터사이클을 탄다는 게 개인적으로 약간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제 스타일은 바이크의 형태 자체가 너무 막 급진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해. 약간 레트로한 맛도 있고 약간 기계적인 아름다움도 느껴지고 그냥 평범하게 오토바이라고 하는 모양을 더 좋아합니다. 그걸 잘 알고 있는 게 허스크바나예요. 허스크바나는 같은 셰시로 지금 이 바이크처럼 멋진 바이크를 만들었는데 이게 어디가 멋지냐면요, 예전 701도 사실은 장르를 정확하게 특정하기가 어려운 바이크였습니다. 형태 자체는 더트트랙 레이서의 형태를 따랐고요. 뒷부분이 살짝 올라간 꼬리가 그렇고 옆에 달린 경기용 번호판 플레이트가 그렇고 앞에 헤드라이트도 경기용 번호판 플레이트처럼 생긴 형태, 그리고 핸들바도 높게 올라온 더트트랙 핸들바가 달려있다는 점에서 더트트랙 레이서의 공도 버전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 바이크를 가지고 서울, 부산, 왕복도 해봤습니다만 장거리를 달릴 때도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지금 이 바이크도 그 특성을 그대로 따릅니다. 더트트랙 냄새는 살짝 덜어냈어요. 이 바이크는 이제 스포츠 네이키드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상체는 예전 701 스바르트 필렛보다 약간 앞으로 숙습니다. 약간 앞으로 숙는 건 바람에 대처하기도 편하고 능동적으로 달리기도 좋죠. 그리고 앞 타이어가 예전엔 18인치였는데 지금은 17인치로 줄어들었어요. 얘는 17인치로 작아지면서 이제 코너링 특성도 그 바이크랑은 약간 달라졌지만 날렵함이 사라진 건 당연히 아니고요. 여전히 날카로운데 누구나 익숙한 성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뒷바퀴는 예전에는 150 사이즈였는데 이제 180 사이즈가 됐습니다. 180 사이즈면 뒤에서 봤을 때 당당함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기에도 좋지만 그만큼 누웠을 때 더 많이 누워도 그립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코너링 속도를 더 높일 수 있겠죠. 앞뒤 17인치 그리고 뒤가 180 되면서 더 좋은 점은 뭐냐면요, 타이어의 선택폭이 늘어났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그립력이 높은 타이어까지도 끼울 수 있죠. 이 바이크를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더 늘어났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바이크는 WP의 거의 완벽에 가까운 에이펙스 서스펜션, 정말 좋은 서스펜션입니다. 서스펜션만 가지고도 이 바이크를 살 가치가 있을 정도로 앞뒤 WP 에이펙스 서스펜션을 달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활기차게 돌아가는 2기통 엔진을 실었죠. 그리고 전자장비들이 최신 제품입니다. 전자장비는 트랙션 컨트롤, 그리고 안티 윌리, 갑자기 스로틀을 열거나 혹은 클러치를 급격하게 놓더라도 앞바퀴가 붕 뜨는 걸 막을 수 있어요. 풀로 열어서 가속해도 앞바퀴가 뜰 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속을 아주 과격하게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윌리 컨트롤을 끄면 윌리 하고 싶은 만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은 가속을 방해하는 윌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안티 윌리 시스템도 있는데 라이더의 특성에 맞춰서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조작할 수 있는 스크린의 해상도가 거의 예술에 가깝습니다. 옛날 701의 경우는 디자인이 아주 예쁜 단색 TFT LCD가 달려 있었는데 단색이고 디자인 좋았습니다만 시인성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잘 보이지 않았고 조작하기도 좀 귀찮았습니다. 그 기능이 뭐가 있는지 저는 지금도 잘 몰라요. 근데
완전 전자식으로 바뀌면서 시인성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더 많이 담을 수 있게 됐죠. 무엇보다도 이 디자인과 분위기는 사실 비슷한 바이크가 없습니다. 이 디자인과 분위기가 사실 스바르트 필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스바르트 필렌, 스바르트라는 건 스웨덴어로 검정이고요. 필렌이라는 건 화살입니다. 검은 화살이라는 이름을 띠고 있는데 허스크바나의 옛날 스크램블러 모터사이클이었던 실버 필렌의 후속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름의 유래를 계승하고 있는데 일단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순정 옵션으로 나오는 레무스 머플러도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머플러가 멋있는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멋있습니다. 이 바이크에 달려있는 나사 하나하나들은 너무너무 고급스럽습니다. 별 렌치로 처리된 이런 나사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저도 지금 5년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녹슬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만듦새가 너무너무 좋고, 만듦새라는 게 하나하나 뜯어봐야만 아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분위기로 사람 눈에도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는 갖고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총평 가겠습니다. 스바르트 필렌 801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해외에서 극찬이 이어지고 있고요. 저도 지금 와서 타본 결과 아주 마음에 듭니다. 701이 너무나도 유니크한 유일무이한 스포츠 바이크였는데 그 대안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습니다. 701이 가졌던 장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경쾌한 운동 성능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단점이었던 저속에서의 끈기라든지 그런 것들 다 커버했습니다. 이제 트윈 엔진으로 커버했고, 전자장비의 발전, 오토 시프터라든지 트랙션 컨트롤이라든지 안티 윌리 시스템 같이 최첨단 전자장비도 가득 싣고 있어서 이 바이크는 더 이상 흠잡을 데가 없어요. 같은 가격대에서는 라이벌이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습니다. 메인으로 타도 좋고 거리용으로 타도 좋고요. 투어도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 100cc 작은 싱글 엔진을 달았던 701도 전국 투어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달리는 게 재밌습니다. 단기통 불빠따가 쌍기통 불빠따로 돌아왔습니다. 사세요. 괴물타니? 그거 이제 안 예뻐. 이거 타. 이건 구형이거든. 솔직히 디자인 구형이 더 예뻤어. 이 디자인이 너무 예뻤는데 이게 지금 바뀐 이유가 뭐냐면, 뭐 신형은 당연히 바뀌기도 하지만 시트고가 너무 높다는 불만이 많아가지고 신형은 시트고가 약간 낮아졌어요. 근데 디자인 완성도는 난 구형이 더 높은 것 같아. 구형 125 여기 있거든. 다리가 너무 짧지 않다 그러면 구형 125가 정답. 요거 400만 원대던데. 400만 원대 이런 오토바이를 어떻게 사? 이거 사야지. 사서 소장해.